5. 심리살롱. 그만두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살다 네. 보니까 멈춰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아. 이게 일상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런 연간 계획 무언가 많으니까 조금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풀어내보고 싶었고 주디도 왔으니까 제가 또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무언가를 그만두기 전후 내 감정은 혹시 어떤 걸까요? 전과 후 이렇게 얘기해줘요. 전과 후? 일단 뭔가를 이렇게 그만두기 전에 전과 후에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거나 네. 고민이 많아진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이 됐을 때 그때가 딱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그냥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한 3년 정도 다니고 그만뒀는데 딱 그때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감정은 굉장히 진짜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순간인 것 이 같아요. 생각이 많은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맞아요. 계속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다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상황들. 뭐랄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풀리는 것도 있지만 안 맞아요.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의 방에 갇혀 있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 퇴사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는 내가 과연 이 안정적인 걸 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뭐 후련하고 속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세상 바뀌기 때문에 불안함에 감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게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이 많다. 생각이 너무 많다. 저는 주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고민이 많죠. 왜냐면 이 고민이라는 게 해도 안 풀리고 맞아요. 친구한테 말해도 안 풀리고 가족한테 말해도 안 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멈추고 싶은 거야. 이 멈춤 버튼을 눌러야 돼. 근데 이 멈춤을 좀 누르고 나면 저도 후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 잠깐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괜찮아져요.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생각에 쌓여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걸 안 보는데 이걸 멈추는 순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를 이제 스스로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특히나 문희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뭐 단기간에 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이게 싫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더 그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럼 혹시 음,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잘 안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속에서는 그게 아닌 정말 거죠. 뭐 몇 년을 이렇게 묵혀있던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디가 일을 그만뒀을 때 누군가는 그쵸. 주디한테 왜 갑자기 왜 그만뒀어? 갑자기 그 말을 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딱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요거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나가면 난 더 잘할 것 같고 더 잘할 것들이 생기고 내가 자신감이 더 생기거나 내 마음적인 부분들이 더 커져가니까. 맞아요. 그냥 더 잘 되고 싶으니까 돈도 더 잘 벌고 싶고 내 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싶고 발전하고 싶으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성장 욕구가 있지만 그 말이 제 입 밖을 나오게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아플 때 아플 때 그리고 내 내가 마음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게 아플 때 네,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딱 그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더 방아쇠를 빨리 당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네. 맞아요. 그 버튼을 딱 눌러준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사람이 아프고 아니면 뭐 경조사라든지 그런 순간이 오면은 큰 슬픔을 겪으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때가 딱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프리랜서로 하면 난 더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더 워커홀릭이 될 건데. 네. 이 정도 정신으로 하는 거라면 왜냐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온전히 내 능력만 갖고 이 월급이 평가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퇴사를 하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을. 네네.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 요즘 그래도
더 이렇게 뭐 활기차 보인다 아니면 더 아.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아마 뒤에 질문에서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부러워하죠, 프리랜서를.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프리랜서라는 그 하나의 뭔가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너 진짜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인다. 왜냐면 그때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평일 밤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하루의 피곤함을 네, 가지고 온 거죠. 갖고 온 거고 저는 휴식을 취하다 왔기 때문에 직장인이 봤을 때 그 평일의 자유 그게 아마 아마 시선 조금은 자체가 이미 거기에 딱 네. 꽂혀 있으니까. 근데 또 프리랜서의 삶은 그렇지는 또 않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냥 직장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이 상대적인 경우들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될까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딱 그만두게 된 게 일기랑 글 쓰는 거예요. 그걸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또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30몇 년 동안 계속 일기 쓴 게 아니니까. 왜냐면 워낙 문희님은 일기를 제가 이렇게 쓰는 네네. 걸 알고 있었어서.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왜 안 썼냐면 내가 이 일기를 더 쓰면 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거 뭐 글자보다 이 말로 막 마음을 그런 때리는. 순간들. 아니 그러니까 그 슬픔이 여기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는 이 슬픔이라든지 아픔을 여기 담아둬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이 달라지거나 애틋해지거나 이때는 이랬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여기 담아버리면 우리가 뭐 인터넷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박제를 해버렸다. 근데 내 감정과 내 상황 모든 거를 이 일기 속에 박제를 해버린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써놓으면 찢지를 않잖아요. 일기는 소중한 거니까. 추억으로 딱히 저장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어서 안 썼던 거. 글 쓰는 것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주디는 모르죠? 어떤 거요? 최근에 제가 유명한 H사에 제 글이 실렸어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써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이제 아직까지 녹슬지 않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뭐 돌아봤죠. 왜 이렇게 쓰다가 멈췄던 순간들이 언제일까? 왜냐면 주디한테도 뭐 시나리오 같은 걸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같아요. 이게 글을 쓴다는 건 나름의 창작이잖아요. 근데 이 창작의 고통이 멀티가 되지는 않아. 뭐랄까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제작해야 되고 아니면 이곳에 내 가치관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글도. 네. 근데 저는 사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이미 말로서 자꾸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말로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글로 쓰다 그러면 문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문장이 좋은 맞춤법부터,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아니면 이게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어서 막 시를 쓰듯이 이렇게 내 솔직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글이라는 게 그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멈췄던 것 같은데 그게 후회되진 않고 그때 내가 알아서 멈출 수 있는 본능적인 힘이 있는가 보다. 이때는 멈춰야 되구나. 이때는 쉬어야 되구나. 그러다가 좀 시간이 되면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그쵸. 일기도 안 쓰고 있다 보면 진짜 오랜만에 펼쳤는데 갑자기 2021년 뭐 작년에 됐으면 네. 2022년 거 다시 써줘야지 이 마음이 드는 그쵸.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진짜 정말 그 연예인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자신이 뭐 아픔, 이별 이런 게 돈으로서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내가 힘들고 한순간에 직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월급으로 이어지는 순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함이에요. 그쵸.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참 정말 365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뭔가 또 지칠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지쳐요. 아니면 맞아요. 뭐 나사가 빠져서 몸이 맞아요. 아프거나.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혹시 열정과 머뭇거림 이 사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열정적이다 아니면 이건 멈춤하게 되거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닌 내 주변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일단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막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려는 순간 그리고 그러다가 잠깐 멈추려는 순간 둘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그 같아요. 마음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열정도 막 잘해내고 싶으니까 이게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머뭇거리는 순간도 보면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할 때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더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싶거나 나의 만족도를 채워야 되니까.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그런 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것 같은 거, 내가 자신이 없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머뭇거림인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그런 머뭇거림들이 길어질 때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그런 바로 시작할 수는 순간들을 없잖아요. 많이 단축시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잘해내고 싶은데 잘 못할까 봐. 쉽지 않은 거니까. 네. 근데 제가 네.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얘기했었는데 운동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건 바로 효과가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2시간을 운동하면 그래도 몇 킬로가 빠져있거나 몸은 정직하다라고 네, 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내가 건강해진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스도 굽고 뭐 PT도 배우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또 만들었어. 근데 왜 머뭇거림이 생기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장애물이 생겨요. 뭔가 그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운동을 매일 하러 가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오늘 하루만 쉴까.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맛있는 걸 친구가 먹자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먹고 싶어도 내 주변 지인이 여기 가자 그러는데 머뭇거려지는 거죠. 이거를 거짓말 쳐서 나 운동하고 있으니까 오늘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지금 머뭇거려지는 게 한 게 있거든요. 어떤 거? 저는 골프를 배우고 싶어요.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올해 골프를 배우는 게 하나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머뭇거려지는 게 골프를 하려면 꾸준히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래 계속 실력이 늘어나야죠. 그쵸.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자주 가야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주디가 골프 잘 칠 것 같아요. 저요? 네, 왜냐하면 이 신체적인 부분들이 잘 칠 것 같은. 근데 골프는 약간 멘탈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지난 주말에 그 등산 갔던 친구가 자기 이제 골프 배운다고 진짜요? 저보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문희님은요? 아니 헬스랑 PT에 돈을 끊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데 돈을 썼는데 맞아. 더블로 들 수는 없어. 그러면 다음에 방송 오실 때는 뭐 골프를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제가 오늘 이 그 골프 거기 이제 가서 상담을 받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시간적으로 지나버렸군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다 보면 지나치는 그냥 것들도 지나가거나 많아요. 다음에 해야지라는 약간 맞아요. 우리만의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럼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멈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서 나는 뭔가를 오래 하면서 아니면 지키려고 했었던 것. 사실 제가 막 엄청 꾸준하고 장기적인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는 약간 단기적인 거, 순간 집중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도 마라톤보다는 약간 이렇게 단거리. 짧은 거. 저는 약간 뭐 벼락치기 좋아하고요. 그런 거 했을 때 성과를 잘 내는 편인데 그래도 그냥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초콜릿이랑 커피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 2가지? 그걸 2가지를 안 먹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쵸. 항상 카페를 가거나 약속이 있고 우리가 디저트 중에는 진짜 그 초콜릿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많아요. 네. 유혹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초콜릿을 안 먹는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초콜릿을 먹었는데 뾰루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겠다. 나한테 안 맞는 거라고 딱 생각한 네. 거군요.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한 모금을 먹었을 때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카페인에 빠르게끔 예민하게끔 반응하는 사람이고. 아직 내 몸은 카페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몸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커피랑 초콜릿을 정말 오랫동안 안 먹은 것 멀리 같아요. 하는 거네. 네. 근데 술은 좀 좋아하시고요. 그거는 그게 바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네. 초콜릿과 커피를 포기하면서 내가 알코올을 택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 원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신에 탄산은 좋아하거든요.
알겠어. 네. 저는 근데 이 커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주드랑 약간 비슷한 그런 네. 신체였어요. 커피를 마시면 아, 잠을 못 자거나 밤을 샐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나이가 든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요즘은 커피를 2잔 마셔도 11시나 11시 반에 무조건 잠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운동도 하고 있고 그 하루가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지 내가 커피 마시면 오늘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침대에 누워서 내 스마트폰 보다 보면 아침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웃긴 게 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어른이 됐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 그렇게 안 먹던 커피를 어느 날은 약간 아메리카노라는 걸 한번 먹어볼까? 한번 생각이 날 때가 네, 있군요. 그때 약간 그럴 때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서 나 오늘은 어른이 된 것 같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른으로 가는 길이었군요, 커피가. 저한테는 이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는 어른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사실 또 몇 모금 먹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거고. 맞아요. 근데 저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커피 2잔을 먹어도 잠을 자는 것?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진짜 어릴 때는 안 먹을 것 같은 음식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뭐랄까 맞아. 해장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탕인데 입맛도 바뀌고. 그 TV에서 나오면 저거 이번에 꼭 먹으러 가봐야지. 나도 모르게끔 그 맛집 리스트가 이런 트렌디한 게 아니라 메뉴가 맞아.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거나 그 식당을 저장해 놓고 있을 때 이건 어른들이 왜 먹을 때 약간 그 리액션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시원하다. 뭐 그런 거죠. 국물부터 네. 따뜻한 걸 먹어도 맞아, 그런 표현이 맞아. 나오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얘기해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희님은요,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뭐 베스트를 뽑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자면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 그때 예전에도 뭐 그림 그리는 거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패드라든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죠. 예전에는 손으로 그렸는데 기기가 네. 저도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예전에는 연필이었다가 연필에서 이제 뭐 펜에다가 이제 색연필 이제 색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워낙 기계 좋았으니까 그쵸. 패드를 사서 좀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즐거워야 돼요. 아니면 그쵸.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들 그림 그리는 시간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누군가한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일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림 다 그리고 나면. 얘기라든지 뭐 글 같은 거는 보여줬을 민망하죠. 때 약간은 억울하실 수도 있고 막 웃길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나 이런 건데 그림이란 건 그냥 내가 정밀하게끔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제일 처음 배운 게 6살 때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의 강제였죠. 그렇죠. 미술학원 그때는 너 미술학원 갔어야죠. 다녀. 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왼손으로 그려요. 원래 오른손잡이. 아니요.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왼손잡이였으니까 그때 그림을 배웠으니까 저 화가가 왼손이 많잖아요. 네. 그게 뭐 왼손잡이가 예술적인 이 거. 네. 운행과 뭐 자네 중에서 그쪽 감성에 더 맞아요.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 했던 거네요. 뭐 준비된 답은 아니었는데. 원래 이런 게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두면 막 휴증이 오잖아요, 솔직히. 그쵸. 이게 뭐 아픔, 슬픔, 아니면 뭐 진짜 깨달음 이런 것도 있는데 휴증 중에서 좀 겪었던 것 중에서 좀 공유할 게 있을까요? 정말 그냥 가장 큰 현실적으로는 불안감이라는 게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불안감을 떨치고서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그게 결국에는 삶의 지혜가 되지 않나 깨달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무언가 이렇게 상처가 나지만 거기다 살이 붙고 이 살이 자연스럽게 딱 더 생긴 맞아요. 거는 차오르는 그 과정들 맞아요. 근데 첫 번째 가장 많이 겪는 거는 불안함인 것 같아요.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으려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서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거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학교요? 학교도 휴학하려고 그러면 휴학하면 또 시간적으로 그쵸.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 일 같은 경우도 직장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불안함이 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가장 큰 후유증이지 않을까.
저는 이 후유증이 언제 오냐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아, 나름 내성이 있으니까 후유증을 안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해. 난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일주일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끔 그걸 다 내려놓고 뭐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안 아플 현실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나한테는 일주일인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진짜 막 아파서 막 끙끙 앓아서 다음날 병원 가야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후유증을 겪으면서 아마 주디가 얘기해 준 것처럼 새로운 살이 돋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의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희님이 말하는 일주일이라고 딱 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스스로의 이 치유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그래. 일주일이 JJ. 지나면 네. 내 스케줄이 꼬일 것 같으니까 아, 일주일만 한번 근데 쉬어보자.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렇게 스스로 또 그런 게 그 전에 많이 이런 걸 또 겪어봤으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단축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두기 전에 다음을 좀 준비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나는 준비 안 하고? 뭐 아까 근데 불안함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함만 갖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요거를 딱 생각했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내가 과연 퇴사를 하는 그 시점에 다른 게 준비되어 있고 퇴사를 했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노라고 노은 답변을. 거네. 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말을 하셨었어요. 너가 만약에 퇴사를 생각을 한다면 다음 갈 곳, 이직할 곳을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하는 게 좋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준비해 두라는 그런 이야기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뭔가 너가 나중에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집이 싫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다음 집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집을 나와야 된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른들의 지혜잖아. 그쵸, 경험에서 삶의 얻는 지혜죠. 지혜. 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이거 그만둔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알바든 뭐든 하면 되는 거잖아. 열정이 앞서갔군요.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다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야 내가 이제 다음에는 그만둘 때 확실하게 맞아요. 결정을 잘했구나를 느낄 수 있겠네요. 그 불안감이 조금 더 단축이 되고 줄어들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해놓는 자세는 너무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계획해야 돼요, 진짜. 계획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는 그만두기 전에 다음을 준비 무조건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는 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20살 때부터인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끔 돈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겼었을 때 그게 불안함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웠어요. 그쵸. 그 나이 때 그냥 뭔가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나이 때는 그게 쉽지 않겠죠. 오히려 어렵죠, 지금은. 네. 근데 그때는 내 자존감이었던 거나 아니면 자존심이었던 거나 그쵸. 뭔가에 이렇게 똘똘 말려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넘어가야 되거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하는 편이었어. 주변 사람들. 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너 그거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약간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지난 저를 돌이켜보면 준비를 해놓아서 손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느꼈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면 항상 50%는 저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근데 그렇게 50%의 저축을 해놓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만큼은 나의 여유를 만들어준 거네 또. 맞아요.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 뭔가 그냥 준비해 놓는 거 뭐든지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준비가 완벽할 수는 없어. 없어요, 절대.
사람들은 이 준비해두면 그래도 완벽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상황들을 생각하는데 이 준비라는 건 안전장치라고 보고 내가 하고 나서 덜 후회하거나 이 다음에 무슨 상황이 생겨도 어떻게 보면 차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끔 에어가 터지듯이 우리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어른이 되면서 그만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 저는 어른이 되면서 조금 계획이라는 거를 조금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을 잘 안 세우고 전 일기도 안 쓰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히 뭐 계획이라는 거를 크게 염두에 두지를 않는 사람이어서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디는 조금 더 이 우리 문화라든지 사회 안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사람.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들어가는데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큰 어려움이 없었다. 맞아요.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크게 맞아요. 사람들보다는 네. 조금 적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전체적인 상황들이 안정적인 부분들 맞아요. 누군가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자연스러운 거였어. 맞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저도 단계적으로 올라온 사람이긴 한데 도전을 많이 했죠. 무모한 거를 뭐 영화를 만들거나.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저는 그 전을 생각해 보면 도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딱히 계획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열정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0대가 되어 있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바라봤었을 때만 달랐겠지만. 근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 느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했군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불안함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도전이라는 거를 좀 나는 되게 많이 안 해본 사람 같다? 더 긴장을 많이 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적었던 거네요.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적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20대까지도 가장 부러웠던 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나 뭐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저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힘들었던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정말 뭐 계획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를 되게 무의미하게 살았다? 그냥 뭐 맨날 TV 보고 약간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네. 바라보면서 시선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이었네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그냥 많아요. 하루 무의미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늘 하루 내가 뭐 책을 읽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어서 근데 지금은 뭔가 계획이라는 거를 조금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 그걸 이행하고 그 결과가 나왔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피드백들을 하나하나씩 다 깨닫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왜냐면 네. 늦게 배운 너무 사람들이 행복해요, 지금이 더. 늦게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거를 차분하게끔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저처럼 꿈을 뒤늦게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많아요, 계시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걸 해나가면 되는 거죠. 저는 문희님은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짜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뭘 그만두셨죠? 어른이 되면서 그만둔 것은 가계부를 쓰지 않는 거. 근데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계부를 쓰는 걸 봤었어요. 원래 가족이 생기면 그 한 달에 돌아가는 돈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가계부를 쓰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 좋아지니까 스마트폰 그쵸, 가계부를 원래, 썼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뭐가 나가는지를 다 봤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경제적인 무언가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이 정도로 쓰거나 나가는 걸 모르면 내가 어느 순간 뭔가 돈에 대해서 더 써버리거나 부족해지는 순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해지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대학생이나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을 땐 그게 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니까 이거는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안 쓰고도 나는 지금 한 달 동안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친구들이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안 썼는데 지금 그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그 영수증 같은 걸 받으면 오늘 써야지 아니면 모아놓고 써야지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오늘 잘 썼다. 오늘 내가 뭐 사주고 싶은 사람한테 밥 한 번 사주고 이런 걸 자꾸 느끼니까 이거는 잘 그만뒀다. 근데 아마 다시 가족이 생기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네.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죠. 그럼 우리가 오늘 좀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이색 질문 한 가지만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친한 친구 네. 친한 친구 와서 주디 나 다음 달에 퇴사해. 진짜? 와, 너 진짜 용기 잘 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용기라는 말을 딱 해주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는 거 퇴사 이꼴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고민을 하고 무언가 안정적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포기하는 거니까. 저는 주디랑 다르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려. 아니 근데 이게 또 나이도 있어서 그럴 것 또 같아요. 서로의 상황이 네,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친구가 지금 뭔가 보면 뭐 지금 아빠거나 그쵸, 아니면 아이가 있으면 어느 다르죠. 정도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다니고 있다. 이거라면 거기 무조건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 원수를 쓰더라도 잡혀 있으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이직도 해보고 다른 그쵸. 데를 나와보니까 좀 그런 거 있긴 한데 다만 친구가 나를 설득한다면 나는 여기 왜 나가야 되는지를 말을 해준다면 저도 주디처럼 응원을 해줄 것 같아. 너도 늦었지만 한번 그런 도전을 해봐라. 그쵸. 근데 사실 항상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직장인들 전부 다. 진짜 그냥 술 마시다 네. 보면 나 다음 달에는 나가야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찾아본다거나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야근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여기가 더 잘 어울려. 네.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한 시간 좀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조디는 오늘 방송 어땠나요? 정말 오랜만에 와서도 그렇고 약간 저는 제가 DJ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의 이 생각의 폭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뭔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게 참 저한테 의미가 많이 근데 있었던 저는 것 방금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요? 주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내 덕이구나. 아, 맞죠, 맞죠. 또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이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또 이런 소중한 기회. 알죠? 이런 기회를 입에 만들어 침을 주신 바르고 거. 말을 하세요. 영혼 없는 말하면서 너무 술술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너무 정말 진심이에요. 알겠어. 저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주디랑 재밌게 얘기하면서 또 주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저도 겪었던 일들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은 딱히 깊게 생각해 볼 맞아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다 날아가거나. 맞아요. 뭐 바쁘게 흘러가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 뭐 했는지, 오늘 뭘 먹었는지도 심지어는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고맙네요. 네. 주디가 오랜만에 왔는데 말이 참 많아졌어. 아직도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우리 또 슌디님이랑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슌디는 오늘 못 왔지만 아마 다음에는 꼭 올 수 있는 게 제가 줘야 될 게 있어요. 아, 그쵸. 제가 아마 그거를 받아서 또 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거 준 사람을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주디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인스타와 이메일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저희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저희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시즌5 일상 풍경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거 원래 주디도 잘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맞죠? 어떤가요?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그쵸. 막 상상을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아니 왜냐면 또 주디는 거짓말 하는 걸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요. 그거는 아직도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네. 변하지 않는 거네. 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방송 마칠게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